짠! 야, 여러분, 반가,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유젠스나 좀 때릴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젠스 너무 많이 때렸다. 뭔가 연속적으로 때리면 약간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유젠스는 그동안 좀 많이 때렸으니까, 뭐 이제 또 다른 사람 때릴까, 이렇게 물색을 했거든.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는 한번 때릴까? 아니면, 김선민은 또 마저 때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누굴 때릴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한테 신청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오랜 팬 중에 드구드구두라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카톡이랑 이게 사연을 보내줬어. 그래서, 오늘은 배민 상품권과 함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민 상품권으로는 제가 어제 맘스터치 시켜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보고 나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앞으로도 한국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건데 이번 일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 세대에 또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폭력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20대 후반인 자기 관점인데 40대인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 세대의 폭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 세대의 폭탄을 전가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뭐 이거는 정치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정치 빼고 담백하게 다 사람들이 요새 다 정치랑 얘기해서 그러는데 근데 지금 부동산 같은 부분도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미래 세대로 전부 다 폭탄을 던지고 있거든 지금. 야 신혼부부 대출 얼마나 잘 나오냐 그거 대출도 얼마나 잘 나오고 그거 전부 다 지금 위에서 폭탄 돌리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약간 좀 이게 의아해. 그래서 맨 처음에만 해도 좀 그냥 시장을 가만히 냅두면 시장 가격을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 요구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장작을 막 퍼부어가지고, 지금 보면 뭐냐면 그런 거야. 폭탄 돌리기라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보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성이 마비된 나라란 말이야. 이성이란 게 마비되고 감성밖에 없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욕은 누가 먹는다? 마지막에 터트린 사람들이 욕을 먹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도 똑같은 과정에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 대체율이 올라간 겁니다. 내는 돈도 많아지고 받는 돈도 많아졌는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33년에 13%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3%로 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는 돈은 4%가 올라가고 받는 돈은 또 3%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이제 출산 크레딧이 확대가 되고, 출산 확대 그런 뭔가 이제 가산점 같은 거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갈 시기를 늦추는 거거든. 고갈 시기를 늦춘다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걸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연금이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잖아. 가장 기초적인 제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가능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fuck you를 날리고 그냥 조금만 늘리자. 고갈되는 시기만 늘리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이후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갈이 된 나라들도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 전부 다 고갈된 건 아니지만 이게 연금액이 별로 안 남아있으면 이걸 부가식으로 전환을 해. 부가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삥을 뜯어가지고 바로 이제 연금으로 윗세대로 주는 형식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돼. 왜? 출산율이 죽박았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슈카 형이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슈카 형이 지적하는 거는 국민연금 내야 할 때 안 냈다라고 얘기해서 과거 27년간 동결을 시켰지 않냐. 그래서 내야 할 때 안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도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확대였는데 원래는 18개월로 합의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긴 내용이긴 한데, 근데 펜코에는 이 장면만 딱 두 개 올라왔더라고. 노땅들이 내야 될 때 내는데, 그걸 조금 안 냈고, 그리고 크레딧도 줄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걸 퍼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눈에 들어온 구절 두 개만 딱 들고 온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구조적인 문제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 구조적이란 건 뭐냐 하면, 애초에 국민연금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 자체가 잘못된 연금이었거든. 그래서 초창기에 국민연금은 말도 안 되는 보험료율에 말도 안 되는 소득 대체율을 약속을 했단 말이야. 왜? 그 당시에는 이걸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의무가입이 되기 전이었거든. 옛날에는 이게 의무가입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뭔가 폰지 사기급으로 이게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고 보험료율이 옛날에는 3%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 식으로 받다가 이제 의무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와서는 보험료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소득 대체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 연금 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게 유지 가능하게 쭉 가게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더 내고 덜 받으면 돼. 더 내고 덜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옆 나라랑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지. 일본이랑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현재 보험료율을 18%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18%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를 봤을 때 소득 대체율 50%를 유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부 예측은 25.9%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평균 보험 가입했을 때 여러분 평균 소득 있잖아. 여러분의 평균 소득을 25%, 여러분들이 가입 기간 동안에 25%를 내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50%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300충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25%면 얼마야? 25%면 한 60만원 조금 넘게 내겠지, 그지? 60만원 조금 넘게 한 75만원 정도 내가지고,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150만원을 받는 게 평균 300이라고 했을 때, 요게 기본적인 건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소득 대체율 대비 보험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2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25.9%를 내고 보험료율이 이렇게 나오고 소득 대체율이 5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보험료율 대비 소득 대체율이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되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봐봐. 13%를 내고 43%를 먹는단 말이야. 애초에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낸 추계 방식도 지금 현재 평균 출산율이 1.2가 깔린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료율을 더 높이게 되고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춰야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중앙일보에서도 이게 옛날에 나온 게 있는데 오피니언 이래갖고 논설위원회에서 주정환 기자인가? 그런 이 사람은 일본은 100년을 안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의 연금은 30년밖에 못 버티는데 일본은 9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의 엇갈린 미래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완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요거를 바꾸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속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이게 거지 같은 게 이 연금을 통해 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단 말이야. 소득을 재분배 시켜버립니다. 약간 한용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지, 그치? 대한민국은 해년을 통해 하고도 소득 재분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가 된 분들이 많아.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기초연금 있잖아.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받아먹는 게 과거 200만이었거든. 200만이었는데 지금은 6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 엄청 늘었어. 엄청 늘었단 말이야.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 소득자가 200만 명인데 23년에 650만 명이 여기에 이제 빨들고 막 연금이 계속 뿌직뿌직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말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운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운영을 잘해. 물론 이제 연기금 대비 평균 수익률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연기금 대비 채권 비중이 높단 말이야, 국민연금이. 그걸 감안하면 운영을 잘하는데, 운영을 잘하면 이게 기금이 좀 이게 안정적으로 남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가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연금 개혁이라고 해놓고도 항상 하는 게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정도 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아일보에서는 복지차관이 커지는 반발에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청년들은 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또 5시간 전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 약탈 궤변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약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잖아. 밑에 애들은 받지도 못해. 세금 40% 이상 올라갈걸? 그리고 얘네들은 연금을 받지도 못해.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추계된 이 방식이 아까 말했잖아. 연금 시기를,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뭐다? 출생률을 1.2로 깔아놓고 나온 이게 결과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미래 애들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고, 낸 돈 다 털리고, 그 쪽쪽 빨리고, 그리고 골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바꾸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일본처럼 보험료를 준내 올리고 소득대체율 준내 낮춰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면 보험료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찬성을 할 거냐라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연금을 파는 입장이잖아요. 개인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나이 든 사람한테 진짜 사기급일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 그냥 국민연금 이미 가입시켰다니까. 그냥 연금액 높여갖고.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한 게 좋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씹사기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씹사기냐 하면, 60년생은 낸 돈의 8배를 받아갑니다. 저희 아버지, 54 말띠거든. 이미 과거에 낸 거 연금액 전부 다 만까지 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질을 하더라도, 대체율을 낮추더라도, 똑같이 낮추면 안 돼, 이게. 틀딱들은 더 낮춰야 돼, 사실. 더 낮추는 게 맞단 말이야.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어차피 낸도입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똑같이 칼질을 하더라도 틀딱들은 좀 더 낮추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날아간다? 표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연금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나도 2018년부터도 나도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왜 안 바꾸냐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감성밖에 없는 나라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막타 치는 사람들이 항상 다 덤탱이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정몽준이어라고 정몽준 아들내미가 했던 얘기가 나 아직도 기억나. 그 국가가 미개하니까 아니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건데, 과연 이번 기회에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바뀌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해. 그냥 쫙 그냥 이제 보험료를 올리고 아니면 낮추거나, 아니면 서양 서구권 중에서는, 서구권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개인연금화 시킨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 내가 낸 거 내가 돌려받게 이런 식으로 한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결한 나라도 실제로 있어.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연금 자체를 민영화시켜서 해결시킨 나라도 있긴 있거든.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선 그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왔을 때 당장 이제 기초연금 끊기면 사람들 다 죽어나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 그러면 결국엔 지금 고칠 때 대대적으로 이제 뭔가 대봉합을 이뤄야 되는데, 근데 당장 지금 국민들 이제 간보는 거지. 봤을 때 그나마 이제 13%까지 올리고,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폭탄을 이제 미래세대로 던지기 위한,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이 안 나오는 거야. 본질적인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힘은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늙은 사람들의 힘들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 그래서 과거 내가 얘기한 대로 노인네들이 되면 그 표를 좀 제한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내 옛날에 말했던 그 수정자본주의 기억한 사람 있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선거를 할 때도 이제 이게 그런 선거권을 이제 나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면 3분의 1 표 까고, 세금 안 내면 3분의 1 표 까고, 그리고 나이 60세 넘어가면 3분의 1 표 까고 이래갖고, 나이 60세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나이 60세가 넘었는데 군대도 안 다녀갖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이제 한 표도 주면 안 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야지 나라가 옳게 돌아갈 수 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이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바뀔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뀌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론화가 이게 좀 크게 되면 될수록 더 큰 합의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